힐러는 귀종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개버거님의 썰랑썰레를 들으면서 와, 난 정말로 편하게 군생활을 했구나 라면서 자아성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런 곳을 다녔나 하면서 전역하고 나서 체감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공군 전산병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제가 복무한 곳은 공군 병원 중에서 한 곳이었으며 담당한 곳이 공군 병원의 안내데스크 원무과였죠. 공군 병원에 있는 원무과였대요. 원무과면은 돈 계산하고 이런 데 아닌가? 군병원의 안내데스크 특성상 앞에서 병사, 부사관, 장교, 장성, 군무원, 대통령 경호원 및 등등등등 별의별 사람들이 제 앞에 다 서는데, 저는 그 데스크에 앉아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산특기로서 의무지식은 하나도 없었기에 병원 자대에 입성해가지고 갖고 있는 면허라고는 운전면허 딸랑 하나뿐이었죠. 그런 저에게 갑자기 넌 전산특기니까 원무과로 배정이야 라는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원무과 부서에 계신 소위기급장을 달고 계신 ROTC 장교분이 오시더니 이게 너 전에 있던 병사가 갖고 있던 매뉴얼이야, 한번 봐 하면서 서류 뭉텅이를 하나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선임은 벌써 휴가랑 말년 다 쓰고 저랑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바로 저녁. 급하게 비어버린 TO에 제가 덜컥 와버린 거였죠. 아무것도 인수인계 받은 것이 없던 저는 간부들이 너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 너 선임이 했던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다 찾아봐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컴퓨터를 뒤져보니 매뉴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특기 특성상 컴퓨터를 잘 만지는 병사들이 오는데 컴퓨터 폴더를 열어보니 공군 RPG 게임, 테트리스, 풍선 타워 디펜스, 방탈출, 포켓몬스터, 휴머니스트, 그 여자와 그 남자, 대학교 OT 갔는데 내가 할래망, 청춘 요람 등 차마 대놓고 볼 수 없는 소설 뭉탱이들도 같이 있었죠. 엑셀 및 한글 파일, VAT 파일로 만든 프로그램 등등 엄청난 자료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산병이라는 자리로 병원 원무과에 앉았지만 앞에 번호표 뽑고 오는 사람들의 증상을 듣고 제가 요즘 기침이 심해서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제가 정형외과로 가세요. 정신과로 가세요. 전문의 못지않게 환자들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환자를 접수하며 군 내부 의료 시스템인 엔데미스라고 불렀는데 그걸 조작하며 해당 병사의 군번을 받아서 해당 과로 접수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 1초 1말 상병쯤 되었을 땐가요? 제 앞에 선 병사 하나가 꾀병인지 진짜로 아팠는지 구분이 이제 가능해졌죠. 제가 정말로 느낀 것이지만 복무 회피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보는 병사들이 진짜 정말로 많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육군이었어요. 자기를 감시하러 온 간부가 없으면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먹고 핸드폰 열심히 핸드폰 하다가 본인 부대 간부 오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한 척 막 이런다든지, 갑자기 의식을 잃는다든지, 발목이 아파서 정형외과 진료를 보러 왔던 병사인데 계단 위에서 점프를 하며 술래잡기를 하는 걸 본다든지,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이 봤죠. 제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정신과 군의관님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를 보러 오는 통에 정신과 군의관님은 본인의 점심시간까지 환자 대기열에 밀리는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고 원무과로 전화를 해서 접수받는 환자를 제한해라 라는 거였죠. 아니 어떻게 환자를 제한해? 이게 병사인 저는 대위인 군의관이 말하는 것에 거역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 정신과는 진료 볼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접수하는 치료과에 따라서 해당 병사가 받을 수 있는 진단서와 소견서가 정해져 있어서 같이 온 인솔 간부가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땡땡 원사. 야 병사야. 아니다. 권사면 이 목소리가 아니지. 병사 고생이 많다. 나 땡땡부대 주임원사야. 어쩐 일 오셨습니까? 이 용사! 정신과 진료 좀 가능하겠나? 현재 정신과 접수 인원이 모두 마감된 상태라 접수가 어렵습니다.
가정의학과 쪽으로 접수한 후에 다른 날에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 열의 아홉은 네가 뭐야? 접수를 한다 안 한다에 너 계획은 뭐야? 저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일병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자 상대 육군 원사는 얼굴이 시뻘개지만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막 하는 거였죠. 어디 병사 나부랭이가 간부 불러와 간부. 저도 나름 짬을 먹었는데 자꾸 간부 불러오는 말에 삔또가 나가서 땡땡땡 상사님 이거 의료진 폭언 및 폭행입니다. 폭언 및 폭행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자 원사님께서는 이 이거 도라이 새끼였구만. 간부 데려오라고 라고 말하며 제 멱살을 잡았고 반말과 폭언을 하며 간부를 불러오라며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데 아씨 죽탱이 마렵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주먹을 쥐고 있을 그때 저희 병원장님 대령께서 병원 정문 앞에 있었죠. 저는 제 편이 되어줄 장교가 있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이야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다 죽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얼마 있지 않아 소란스러워진 내부 상황을 알아챈 병원장님께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주임원사를 데리고서 원장실로 데려가더라고요. 당시 이런 진상들 때문에 사무 업무가 마비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자 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 저에게 오시더니 군의관들이 입는 가운을 주시는 겁니다. 병사야 너 고생이 참 많다 진짜. 나도 같은 간부로서 저런 사람들 보면 창피해. 제 경무에 대한 위로를 아낌없이 해주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죠. 앞으로는 그 가운 입고 접수 업무 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약복이나 전투복의 경우 계급장이 눈앞에 바로 보이니까 앞에 있는 간부들이 제가 병사인 걸 알고 매우 쉽고 간단하게 갑질을 할 수 있지만 가운을 입고 계급장을 가려버리면 군무원인지 병사인지 간부인지 군의관인지 구별이 어려워지는 게 있었죠. 근데 잠시 머릿속에 번뜩 한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그럼 신분 위조되는 거 아닌가? 라는 군인다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나중에 뭐라고 하면 원장님 지시였다고 말하면 되지만 해 라면서 대령의 파워를 등에 업고 그날 이후부터 저의 군의관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운의 효과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상사 계급단 특전사 상사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아주 큰 목소리로 헬! 외치시더니 용사 한 명 진료가 있어 저희 병원에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환자분 앞으로 오시겠어요? 하면서 환자분을 응대했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주워들은 의학 지식으로 본격적인 군의관 놀이 시작. 제가 정형외과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증상이 어떻게 되시죠? 그냥 진료만 보면 안 될까요? 그때 저는 딱 감이 왔죠. 이 훈련 빼려고 진단서 떼러 왔구나. 뒤에 사람이 잔뜩 밀려 있어서 저는 가짜 환자를 쳐내고 싶었지만 그냥 접수를 해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병사의 진단서가 나왔는데 역시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경추 긴장 훈련 자제 여러 회가 필요함이라는 문장이 딱 한 줄 적혀 있었고요. 동봉된 약이나 그 흔한 파스 한 장 없었죠. 마음 같아서는 저 새끼 나이롱 환자예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군인놀이를 시작한 이후 저의 업무는 날개가 돋친 듯 아주 편해졌으며 그 간부들 특유의 눈빛인 이 새끼 병사야 간부야 하는 눈빛을 받으며 속으로는 계급장 안 보이면 함부로 못하게 째베베베베 거리면서 흰 가운 하나로 군의관 놀이를 하며 아주 열심히 군생활을 지냈습니다. 일로 저의 옷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끼게 되었으며 생활관 및 부대 주변을 돌아다닐 때도 가운을 벗지 않게 되었죠. 심지어 밥을 먹으러 갈 때나 사역을 할 때도 가운을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대기 중인 타 부대 용사들이 제가 가운을 벗는 순간 계급장을 볼 게 뻔하니까요. 옷 한 벌에서 오는 권력의 뽕에 취해 열심히 흰 가운 도포자락을 펄럭이면서 돌아다닌 기억이 나네요. 만약 이 글이 인기가 있다면 다른 썰도 한번 올려볼게요 라고 힐러 귀종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옷에서 오는 파워가 확실히 있죠. 옷을 깔끔하게 입냐 못 입냐에 따라서. 지금 저도 보세요. 되게 진지한 말하고 있는데 칼 한쪽만 나와있고 한쪽 안 나와있고 이러고서 말 진지하게 하고 있으니까 개 없어 보이잖아요. 개 없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펜 다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은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신분 위조하지 마세요.